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입니다. 오늘의 영화 리뷰는요, 디즈니의 새로운 실사 영화 뮬란입니다. Loyal, brave, and true. What is your name? Soldier? Hua Jun, Commander, son of Hua Zhou. When they find out who you are, they will show you no mercy. I'm Hua Mulan. I will bring honor to us all. 오늘 영상에서는요, 2020년 뮬란 실사 영화가 1998년 애니메이션 뮬란 원작을 어떤 식으로 망쳐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즈니에서 뮬란을 실사 영화로 만들면서 어떤 부분을 바꿔버렸는지, 왜 이 실사 영화가 원작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영화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영상은 1998년 애니메이션 원작 뮬란과 2020년도 실사 영화 뮬란 모두의 스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영상 뒤편으로 갈수록 분노로 격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저는 이 원작 1998년도 애니메이션 뮬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사 영화 뮬란을 보고 정말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했었는데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2020년 실사 영화 뮬란은 도대체 뮬란이란 이름을 왜 붙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원작과는 굉장히 다른 영화입니다. 영화가 시작한 지 1분 만에 이 영화가 왜 원작과는 다른 영화인지를 바로 보여줍니다. 나레이션만으로 원작의 주제성을 파괴시켜버리거든요. 일단 이 2020년도 실사 영화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원작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원작 애니메이션의 뮬란은 여성은 조신하여야 하고 좋은 가문과의 혼인을 통해서 본인 가문의 영예를 가져와야 하는 그런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상과 본인 뮬란의 성격은 굉장히 다르죠. 뮬란은 털털하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모습과 이 역할, 그리고 본인의 실제 성격, 요 둘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본인 자아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을 갖고 있는 캐릭터로 묘사가 돼요. 그렇게 자아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워하던 그 시기에 중국에서는 전쟁이 나게 되고 다리를 다친 아버지를 대신해서 뮬란은 가족 몰래 남장을 하고 전쟁터에 아버지 대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참가한 전쟁에서 오합지졸의 병사들만 모인 부대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오합지졸들만 모인 부대 안에서도 뮬란은 가장 약했기 때문에 그 부대원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뮬란은 결국 본인 특유의 끈기와 지혜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훈련을 혼자 성공을 시킵니다. 그걸 보고 동기를 부여받은 다른 부대원들과 뮬란은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성장하면서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뮬란과 부대원들은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뮬란은 본인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부대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중국을 구해내고 결국에는 영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뮬란의 메시지는 평범한 여성이었던 뮬란이 본인을 가두던 성별의 틀에서 벗어나서 남성들과 함께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훈련을 받고 함께 성장해서 이 남성들보다 뛰어난 영웅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사영화 뮬란으로 넘어와 볼까요? 이 실사영화 뮬란이 시작하자마자 나레이션으로 뮬란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If you had such a daughter, her chi, could you tell her that only a son could wield chi? 이 나레이션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일단 뮬란은 기라는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기라는 능력은 남성에게만 허락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이 영화가 어떤 방향을 취하게 될지 딱 감이 옵니다. 기라는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뮬란이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억압받고 살다가 결국에는 뮬란이 그런 사회적 억압을 이겨내고 이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영화가 흘러가겠죠.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원작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원작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뮬란의 메시지는 평범한 여성인 뮬란이 남성과 같은 기회를 얻으면서 남성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치만 이 영화에서의 뮬란은 기를 타고났기 때문에 일단 평범한 여성이 아니고요. 본인이 이미 기를 타고났기 때문에 성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이 타고난 능력을 사용하겠다라고 맘만 먹으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어떤 존재보다 그냥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원작 애니메이션 뮬란과 실사 영화 뮬란 둘 다 주인공 뮬란이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고 그걸 벗어나는 이야기다 라는 거는 똑같지 않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을 두고 보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원작 애니메이션 뮬란에서는 뮬란이 영웅이 된 이후에 모든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주려고 하겠죠. 왜냐면 평범한 여성이었던 뮬란이 남성과 같은 기회를 얻게 되면서 뛰어난 존재가 된 거니까요. 하지만 실사 영화 뮬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똑같이 뮬란처럼 기를 타고난 그런 특별한 여성들에게만 차별과 억압이 사라지겠죠. 다른 여성들에게는 동일한 사회적 역할이 계속 요구될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이 기라는 설정을 넣음으로써 완전히 원작과는 다른 방향을 취하는 영화가 돼버린 거죠. 게다가 뮬란이 이 기를 타고났다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원작의 주제성만 파괴된 게 아니라 원작의 대부분의 명장면들이 다 쓸데없는 장면들이 되어버려요. 바로 첫 번째는 리플렉션입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뮬란이 리플렉션을 부르는 장면은 원작 애니메이션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뮬란이 리플렉션을 부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상과 그리고 본인의 실제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뮬란의 내면을 나타낸 노래가 바로 이 리플렉션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도 보시면 이런 내면의 갈등과 고민이 가사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사 영화에서의 뮬란의 주된 고민은 본인의 능력을 쓰지 못하게 하는 사회에서 내가 이 능력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주된 고민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리플렉션이 OST로 깔리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뮬란이 드디어 본인의 기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으로 그 기라는 능력을 통해서 남성을 이기게 되는 그 장면에서 리플렉션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원작의 팬들은 그 장면을 보고 아 뮬란이 드디어 능력을 사용했다. 여기서 리플렉션이 나와. 이러면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왜냐면 리플렉션이라는 노래가 원작에서 담고 있었던 의미는 그게 아니니까요. 뮬란의 내면을 표현했던 노래가 뮬란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한 순간에 쓰였는데 어떻게 원작에서의 그 감동이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원작의 가장 명장면이었던 리플렉션이 실사에서 허무하게 사용되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로 실사 영화에서 쓸데없어져 버린 원작의 명장면은 I Will Make a Man Out of You라는 노래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원작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기초 군사 훈련도 쫓아오지 못하던 오합지졸의 병사들이 본인이 왕따시키던 뮬란이 가장 어려운 훈련을 성공시키는 걸 보자 거기에 동기부여가 돼서 다 같이 진정한 군인, 진정한 맨, 진정한 대장부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담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 I Will Make a Man Out of You라는 노래거든요. 방금 이 장면이 실사 영화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긴 합니다. We're going to make men out of every single one of you. 하지만 임팩트가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 뮬란은 기를 타고난 사람이고 그 기 덕분에 타고난 무술 천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뮬란은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고 성장할 필요도 없는 캐릭터예요.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그냥 기 쓰면 무술 엄청 잘하는데 이거 훈련하는 과정을 보여줘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줬었던 이 장면의 임팩트가 이 영화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드는 의문이 있죠. 원작의 스토리, 주제성, 명장면들까지 죄다 파괴하면서 대체 이 기라는 설정은 왜 넣은 걸까? 이걸 넣음으로써 얘네들이 얻는 게 무엇인가? 이 실사 영화에서의 뮬란은 엄청난 능력을 타고났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 능력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여성 히어로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캡틴 마블이죠. 여기서 여성이라는 걸 빼볼까요? 엘사죠. 디즈니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비슷한 설정으로 대성공을 거뒀던 이 두 개의 여성 히어로에서 이 설정을 따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따와서 오리엔탈리즘만 묻혀서 기라는 설정으로 바꾼 거죠. 그렇다면 뭐 따왔다고 칩시다. 어차피 캡틴 마블이나 엘사나 둘 다 디즈니 거니까 지들이 지들 거 따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과연 따온 기라는 설정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했나? 써먹었나?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재미없지 않겠죠. 따올 거면 제대로 따오던가 캡틴 마블과 엘사의 장점은 하나도 안 가지고 오고 그냥 그 설정만 가지고 왔어요. 캡틴 마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막강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속아서 모르고 살아오는 캐릭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캡틴 마블이 마침내 그 사실을 깨닫고 본인을 속여오고 억압해왔던 사람에게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무찌르는 장면은 관객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줄 수가 있죠. And prove to me you can beat me without. I have nothing to prove to you. 엘사 같은 경우에는 뮬란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본인이 스스로 이 능력을 억제하고 억압합니다. 그치만 엘사는 이 뮬란과는 다르게 본인이 억압하는 그 과정, 이 억압을 함으로써 본인의 그 내적 갈등 이런 거를 굉장히 세심하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요.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그러다가 마침내 그걸 더 이상 본인이 억압하지 못하고 터트리는 레리꼬라는 그 노래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 카타르시스가 나오죠.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Well, now they know. Let it go. 이 실사영화 뮬란에서는 본인의 능력을 사회로부터 억압당하는 장면도 제대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억압하는 과정도 전혀 제대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캡틴 마블과 엘사의 능력보다 이 영화에서의 뮬란의 능력은 임팩트도 없습니다. 따왔으면 좀 제대로 쓰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실사영화 뮬란은 원작을 파괴하면서까지 새로운 설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 새로운 설정마저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원작의 리메이크작으로서도 완전히 새로운 영화로서도 완전히 실패해버린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를 떠나서 어쨌든 애니메이션 영화를 실사 영화로 만들었다는 거는 디즈니가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화려한 액션이라던가 소위 말하는 눈뽕이라던가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사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과연 충분한 볼거리가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그 부분마저도 대답은 노우입니다. 일단 액션이 정말 허술해요. 10년 전? 아니 20년 전 홍콩 액션 영화를 보는 게 훨씬 흥미진진하고 재밌겠어요. 견자단 액션 영화 지금 봐도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 영화는 진짜 나 때릴게 너 쓰러져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액션이고요. 그리고 액션에 박진감조차 없습니다. 잘 짜여진 액션이면 아 얘네 이거 짰네라는 게 보이더라도 이 박진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느려 터졌어요, 액션이. 그래서 일단 액션 보는 재미도 없고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뮬란을 연기한 유역비의 연기입니다. 정말 표정이 한 개밖에 없어요, 영화 내내. 저는 유역비 마스크 쓰고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나마 생기려던 몰입감까지 다 와장창 깨버리는 연기를 유역비가 해버려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유역비의 연기보다 몰입감을 더 깨트렸었던 요소들이 있었는데 바로 어설픈 동양 문화에 대한 묘사였어요.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막 엄청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단순히 동양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어색하고 이상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계속 얘기를 했었던 기라는 컨셉이에요. 사실 동양권에서 말하는 이 기라는 게 특별히
특별한 능력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잖아요. 같은 말이구나, 기랑 기운은. 아, 쟤는 기가 좀 세. 아, 쟤는 기가 좀 약해.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되는 말이지 기가 마법은 아니잖아요. 제가 기가 세다고 해서 갑자기 공중제비를 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기라는 컨셉의 매력을 느낀 서양인들이 되게 오리엔탈리즘 잔뜩 섞어서 만들어낸 컨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너무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초반에 뮬란의 엄마가 쟤 저렇게 기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나중에 마녀라고 부를 거다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동양권 역사에 마녀라는 개념이 흔한 개념이었나요? 사실 이 마녀라는 컨셉 자체가 서양권의 역사에 있었던 컨셉이에요. 마녀 사냥이라든지 이런. 그냥 서양인들이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본인들 입맛대로 해석했구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던 또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봉황이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봉황의 보호를 받아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봉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불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봉황이 아니라 불사조죠. Some say the phoenix is consumed by flame and emerges again. 물론 봉황을 영어로 피닉스라고 한다고 하긴 하지만 동양권의 봉황과 서양권의 불사조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고 봉황은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의 새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뭐 서양인들이 보는 식으로 멋대로 불사조로 해석을 한 거죠. 원작 애니메이션이랑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원작 애니메이션에는 무슈라는 용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이 용이라는 전설의 동물이 동양권이 묘사하는 모습과 서양권이 묘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른 전설의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만 이 원작 애니메이션 뮬란의 무슈는 정확하게 동양권 용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 이런 사소한 부분에 고증에 신경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 봉황을 불사조로 묘사한 실사 영화는 그런 당연하고 사소한 부분에 고증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동양을 타겟으로 동양인 캐릭터를 써서 동양의 문화를 담는 영화를 만드는데도 이 정도의 고증과 조사도 안 하고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디즈니가, 더 나아가서 할리우드가 동양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혹은 무시를 하는지 약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실사 영화 뮬란에 대한 저의 리뷰와 그리고 원작 애니메이션을 이 영화가 어떻게 파괴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스토리, 메시지, 볼거리, 그리고 고증까지 1998년도 원작을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실사 영화 뮬란은 정말로 강력 비추드립니다. 호기심에서라도 보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원작 뮬란을 한 번 더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